자, 그럼 팀 과제 6.1의 힌트까지 보고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벽을 감지하는 것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리고 로봇 앞단에 이 팔이라고도 하고 암이라고도 하고 바라고도 하는데 로봇 앞단의 바는 올린 상태로 동작을 시켜라. 내린 상태로 동작시키면 지금 초음파 센서가 여기 있죠. 바하고 좀 위치가 헷갈릴 수 있겠죠. 바에 반사되는 초음파로 인해서 거리 측정이 부정확할 수 있다. 이런 힌트가 있습니다. 이동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최대 속도로 주행해야 하지만 갑자기 정지했을 때 관성에 의해서 벽에 이렇게 바퀴는 멈춘 상태로 윗몸이 기우뚱하면서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벽 가까이에서 지나치게 속도를 줄이면 마지막에 여기까진 쌩 하고 달려왔다가 여기서 천천히 가게 되면 이 천천히 간 구간에 시간이 소요되겠죠. 그러므로 속도와 최종 거리 사이에 적절한 트레이드오프가 필요하다. 이동 시간을 브릭 디스플레이에 출력하고 바로 종료하면 안 되고 대기 블럭을 이용해서 어, 확인할 수 있게 해줘라 라는 거죠. 예,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 그 전체 수행 시간을 디스플레이를 해야 되죠. 그럼 수행 시간을 디스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뭐를 써야 될까요? 어떤 블럭이 있었죠? 여기에 있었나요? 여기에 있었나요? 타이머라는 블럭이 있었어요. 여기 타이머라는 블럭이 있어서 이거를 처음에 시작시켜 놓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어, 끝나는 시간에 다시 타이머 블럭을 어, 읽어서 그 결과를 브릭 디스플레이에 표시해야 되겠죠. 처음에는 초기화 시킵니다. 네, 여기서 초기화 시키고 그럼 맨 끝에 있는 부분을 먼저 작성을 해 놓을까요? 네, 지금 컨트롤해서 복사했어요. 그럼 맨 마지막에 가서는 시간을 측정해서 1번의 시간을 측정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숫자가 이제 그 소요된 시간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것을 디스플레이 하면 되겠죠. 몇 초 걸렸다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써주고 나서 또 웨이트를 하라고 그랬어요. 충분하게 5초 기다립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시간 측정 시작 이렇게 했으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달리기 시작.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계속 달리게 놔두다가 그 조건에 끝났으면 멈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해봅시다. 먼저 달리기 시작. 아이고. 달리기 시작은 그냥 무조건 쭉 달리게,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끝났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멈춤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꺼지게. 그래서 달리기 시작해놓고 이 안에서는 루프를 돌 거예요. 루프를 돌면서 뭘 감지하나요? 초음파를 감지할 겁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감지해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초음파 블럭으로 대기를 시켜도 되겠죠. 대기를 시켜도 되고 루프 블럭을 돌면서 어, 몇 센치 이하로 들어왔을 때 그 루프 블럭을 루프 인터럽트로 탈출시키는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예, 루프 블럭으로 한번 사용해 볼게요. 루프 인터럽트도 한번 사용할 겸 루프 블럭을 사용해서 여기에서 초음파를 감지합니다. 초음파를 감지해서 5cm 이내이면 루프 탈출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스위치 블럭으로 초음파를 감지할 거예요. 초음파를 거리로 5cm보다 작으냐 true죠. 작으면 루프 탈출시켜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1번 루프를 탈출시킵니다. 그럼 달리게 해놓고 이건 지금 무한 루프죠. 무한히 돌면서 5cm보다 작으면 true면 그럼 루프 탈출.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죠. 루프 탈출해서
루프 탈출하자마자 제일 급한 건 바퀴를 멈추는 일이죠. 벽에 부딪히면 안 되니까 급하게 바퀴를 멈추고 멈출 때는 반드시 예, 정지, 강제 정지 방식으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을 재죠.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재서 브릭에 표시한 다음에 어, 잠시 대기해 줍니다. 예, 요거는 달려야 되는 공간이 필요하니까 실행시켜 보지는 않을게요. 여기까지 작성만 하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어, 얘의 동작 방식은 지금 50의 속도로 쭉 달려가서 5cm 앞에 벽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딱 멈추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조절할 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한다면 여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어요? 이 50이라는 파워와 그 다음에 5cm라는 거리 이 두 개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더 세게 달려서 3cm 앞에서 멈춰도 벽에 안 닿더라.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개선 방법은 100의 속도로 달리다가 충분한 거리, 뭐 10cm나 한 7cm 정도 되면 속도를 30으로 줄였다가 2cm나 1cm 이렇게 아주 가까이 갔을 때는 딱 멈추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어느 쪽이 더 빠를지는 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50으로 고르게 달리는 거하고 100으로 달리다가 뭐 50이나 30으로 줄여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랑 어떤 게 더 이득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해보고 달려보게 하는 것은 나중에 대면 강의 실시할 때 이런 부분, 로봇을 달려보게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팀 과제 6.2를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안쪽 차선으로 네모가 있고 바깥쪽 차선으로 또 네모가 있고 그 사이를 로봇이 달리는 거예요. 안쪽 차선과 바깥쪽 차선이 정사각형인 경로를 따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무한 회전하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로 와라가 아니라 계속 돌아라라는 거예요. 로봇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기록을 측정한다. 정사각형의 크기는 여건에 맞게 정하고 그러니까 이 길이는 어, 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려진 거를 재보고 적용을 하면 되겠죠. 여건에 맞게 정하고 최종 점수는 경로를 벗어나기 직전까지의 주행거리로 한다라고 했어요. 아까 강조한 무한히 회전하느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차가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한 번만 돌아서 제자리로 오는 것은 웬만한 오차를 허용을 하겠다는 거죠. 허용해도 된다는 것이죠. 약간 삐뚤어져서 이렇게 돌더라도 이렇게 비스듬하게 여기 와서 서면은 괜찮은데 그게 두 바퀴, 세 바퀴 돌 때는 그 누적된 오차가 로봇으로 하여금 안쪽으로 또는 바깥쪽으로 벗어나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직진이라는 것은 믿고 간다고 생각하고 직진에 대한 보완은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시다. 직진시키면 이렇게 똑바로 간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90도 회전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고 90도 회전 시에 만약 오차가 있더라도 그게 누적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일단 90도 회전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정사각형을 오른쪽 바퀴로 밟으면서 한 바퀴 도는 것이 있었죠. 지금은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때는 자이로 센서를 배우기 전이어서 모터 회전각을 이용해서 90도를 돌았었죠. 여기에 조향 모드를 이용해서 우회전 또는 좌회전 어느 방향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게 한 다음에 두 개의 바퀴가 그리는 원주의 4분의 1만큼 왼쪽 바퀴가 달리게끔 여기에다가 바퀴 수를 적어서 그
계산된 길이만큼 왼쪽 바퀴가 달리면 90도 회전했다라고 보고 멈추는 이런 방식이 모터 회전각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차가 쌓이나요, 안 쌓이나요? 예, 요 하나의 블럭을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 블럭에서 조금 더 간다든지 조금 덜 간다든지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어, 그 오차가 한 번 회전할 때마다 계속 쌓이겠죠. 그게 두 바퀴 돌면 8번 이렇게 쌓이게 되니까 어, 안 되겠죠. 그러면 오차가 쌓이지 않는 방법으로는 다른 방법인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90도 회전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회전하기 전에 처음에 애초에 여기에서 회전하기 전에 자이로 센서 각도를 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좌회전이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90도 가야 되는 거죠. 현재 각도가 30도 마이너스 30이라고 하면 거기에 어, 빼기 90 한 것만큼 마이너스 120이 120보다 작아지면 빠져나오게끔 대기 블럭을 만드는 거죠. 자이로 센서가 마이너스 120보다 작아지면 나와라 하고 왼쪽으로 회전시킨 다음에 로봇이 쭉 회전을 하면서 자이로 센서 값이 줄어들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0에 도달하면 그 블럭이 대기 블럭이 빠져나오겠죠. 그 순간 재빠르게 어, 로봇을 멈추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다시 직진하고 같은 코스를 계속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번 회전한 다음에는 다음번 회전할 때는 자이로 센서를 그것보다 다시 마이너스 90도 될 때까지 회전을 시켜야 되겠죠. 즉, 자이로 센서를 이용하는 방법은 각 회전하기 직전에 자이로 센서 값보다 마이너스 90 작아지게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역시 오차가 누적되는 방법인 거고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나요? 이 맨 처음에 출발하는 지점에서의 자이로 센서 값을 기준으로 출발하는 지점에서 0이었다. 그러면 여기서 90도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90을 향해서 가고 그 다음에 회전할 때는 마이너스 180을 다음에는 마이너스 270을 목표로 회전을 하게끔 점점 자이로 센서의 값을 중간에서 리셋시키지 말고 처음의 각도에서 계속 마이너스 90된 각도가 되도록 하면서 달리면 오차가 누적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이로 센서를 이용한 방법도 한 번 회전할 때마다 오차가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오차가 누적되지는 않게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최초의 여기에서의 자이로 센서 값을 읽을 것이 아니라 초기화를 시키는 게 더 깨끗하겠죠. 처음에 로봇을 똑바로 앞쪽을 향하게 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바로 자이로 센서 값을 초기화시키고 직진. 그래서 어, 여기에서는 마지막 자이로 센서 값보다 마이너스 90한 값에 도달할 때까지 회전. 그러면 자이로 센서, 현재의 자이로 센서 값을 어떤 변수에다 담아두고 그 변수에 계속 한 모서리 돌 때마다 마이너스 90씩 하면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해 봅시다. 먼저 변수 하나 마련하고 자이로 센서 값 초기화시키고 이런 것이 필요할 거예요. 어, 자이로 센서 값을 초기화해 봅시다. 센서의 자이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변수를 하나 마련해야 되죠. 자이로 센서 값을 예, 이름을 자이로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초기화 시켰으니까 자이로 센서 값이 0이겠죠. 그래서 따로 읽지 않고 그냥 0이라고 초기화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는 무한 루프를 돌면서 계속 도는 것이니까 무한 루프를 돌면서 처음에는 달리게 해놓고 각도 측정하면서 기다리다가 멈추게 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 처음에는 직진 코스니까 어, 직진을 먼저 달리게 해야 되겠죠. 직진은 자, 이 길이를 재서 한 가운데를 통과할 수 있게끔 길이를 재서
환산을 하시면 됩니다. 이 거리를 회전수로, 그래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대략 그냥 두 바퀴 도는 것으로 이렇게 해 놓을게요. 이 부분은 각자 경기장의 크기에 따라서 계산해서 그때 넣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은 오차 없이 무한히 뺑뺑 돌 때 오차 없이 90도씩 회전할 수 있게끔 거기에 집중하도록 해요. 그래서 직진 코스를 이걸로 정확하게 달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으로 돌아야 돼요.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그럼 왼쪽으로 회전하는 블럭 하나 마련하고 자이로 센서를 체크하면서 기다리는 블럭하고 그 다음에 멈추는 블럭 이렇게 하면 회전해서 딱 멈추게 되겠죠. 그래서 조향 모드 왼쪽으로 돌게 만들어 놓고 어느 만큼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도는 것으로, 그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멈춰야 되겠죠. 예,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대기를 하는데 자이로 센서 값이 뭐가 될 때까지 대기해야 되니까 자이로 센서 값이 각도로 값이 뭐보다 작을 동안, 뭐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 조건이 true가 되면 여기서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뭐보다 작아질 때까지 90보다가 아니라 이 자이로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0보다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처음에 마이너스 90이라고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번에는 써놓은 것을 읽어야 되겠죠. 숫자를 자이로 값을 읽어서 그 값을 여기다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90 가지고 있으니까 어, 첫 번째 모퉁이에서 마이너스 90보다 작아질 때까지 이 블럭 안에서 머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90보다 작아지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바퀴를 멈추게 되죠. 바퀴를 멈췄으면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이 자이로라는 값을 바퀴를 멈췄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뺑 돌아갑니다. 직진 코스를 가요. 그런 다음에 왼쪽으로 되돌려 놓고 이 자이로라는 값보다 작아질 때까지, 그럼 이 값은 아직도 마이너스 90을 가지고 있어요. 변화를 안 시켰으니까. 그럼 금방 빠져나오겠죠. 지금 현재 그 값이니까. 그래서 요 뒤에서는 이 값을 마이너스 90만큼 이 값에다 마이너스 90을 더해줘야 됩니다. 해봅시다. 그럼 이 뒤에다가 할 거는 이 값을 읽어서, 읽는 것은 이거 이후에 고친 곳이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빼서 써도 되겠죠. 읽어서 연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90을. 자, 빼기 90을 합니다. 이 값을 읽어서. 예, 됐습니다. 읽어서, 자, 이렇게 해서 잘 정리했고, 읽어서 90을 빼줬고, 그 값을 다시 자이로에다 써줘야 되죠. 자이로에 써주는 블럭 여기서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 값을 다시 자이로라는 변수에다 써주면 자이로가 이제 한 번 왼쪽으로 회전한 다음에는 마이너스 180이라는 값을 가졌어요. 그리고 되돌아갑니다. 직진 코스 하고 끝나면 왼쪽으로 돌게 하고 자이로 값이 마이너스 180이니까 자이로 값이 마이너스 180보다 작아질 때까지 여기에 머무르다가 멈춥니다. 그 다음엔 자이로 값에 다시 90을 빼니까 마이너스 270이 돼서 계속하겠죠. 이렇게 해놓으면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방법으로 무한히 사각형을 도는 프로그램을 하게 됐어요. 그럼 이게 정말 오차가 없다면 여기에서 승부를 가르는 것은 또 이것이 될 수 있겠죠. 요거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거예요. 안쪽 네모와 바깥쪽 네모의 그 한 변의 길이를 반으로 나눠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턴을 시작해야 되는지 계산을 하면 될 겁니다. 이것도 지금 달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만 해보고 나중에 대면 실습 때 와서 각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습은 못하지만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속 회전하는 방법은 자이로 센서를 이용해서 변수를 이용해서 회전하는 방법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심화 과제는 제가 앞부분을 풀어드리고 뒷부분을 완성해서 여러분들이 과제를 내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다 같이 잘 보도록 합시다. 실행하면 브릭 디스플레이에 2단, 9구단을 표시한다.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이후 위쪽 버튼을 누르면 현재보다 한 단 높은 9구단 3단을 뿌려주고 아래쪽 버튼을 누르면 다시 2단을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올릴 때마다 3단, 4단, 5단 이렇게 뿌리다가 아래쪽으로 내리면 4단, 3단, 2단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2단에서 아래쪽으로 눌렀을 때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어,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작성해 드릴 부분은 그냥 2단, 9구단을 표시하는 것까지 작성을 하고 다 같이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수정 보완해서 어, 위 또는 아래 버튼을 입력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단수를 높이고 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먼저 봅시다. 2단, 9구단을 화면에 표시한다라는 건 화면상에 이런 것을 보이는 거예요. 1은 2, 2 곱하기 2는 4. 쭉 해서 2 곱하기 9는 18.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은 업다운 버튼을 누르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바뀌어야 되니까 변수에다 써야 되겠죠. 단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하나 쓸 겁니다. 그래서 저는 2단만 뿌릴 거니까 여기다가 처음에 2를 넣고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쓰이는 글자는 그냥 단이라는 변수를 그대로 쓰면 돼요. 항상 단이라는 변수를 쓰면 되고 이거하고 이것도 고정값이죠. 그러니까 고정된 텍스트를 쓰면 됩니다. 그럼 이것만 제대로 돌리면 단 곱하기 이 변수 하면은 이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따로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이 부분을 보관할 변수 내지는 어, 루프를 회전하면서 루프 반복 제어되는 변수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이쪽은 1에서 9까지 항상 일정하게 움직이면 되니까 그냥 루프 제어 변수를 쓰면 될 것 같아요. 루프 제어 변수가 처음에 0 나오고 그 다음에 1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게 루프 변수죠. 루프 변수라는 거는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값. 이게 처음 한번 갈 때는 여기서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1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예,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에서 9까지 변하는 건데 9바퀴를 돌리면 실제로 이 반복 제어 변수 나오는 거는 0에서 8까지 9개의 숫자가 나오겠죠. 그럼 내가 원하는 수가 이건데 나오는 수는 이거다. 그럼 1씩 더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단이라는 숫자 곱하기 여기서 나오는 숫자 플러스 1한 거 이거 두 개를 서로 곱셈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쪽 난에는 단을 그대로 쓰고 여기에는 루프 제어 변수 플러스 1을 쓰고 여기에는 그 두 수를 곱한 값을 쓰면 돼요. 그리고 텍스트라는 블럭을 사용하면 세 개의 텍스트를 더해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써야 되는 건 항목이 5개죠. 그러니까 텍스트 블럭 하나 써서 요거 세 개를 한 덩어리로 모으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이렇게 세 개를 묶으면 텍스트 블럭 두 개를 연달아서 사용하면 어,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에서 루프를 횟수를 9회만 돌도록 하면 여기에서 0부터 8까지의 숫자가 나오죠. 네, 그래서 먼저 단이라는 변수를 하나 준비하고
단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준비하고 거기다 그냥 2를 쓰고 저는 2단만 뿌릴 겁니다. 2단에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9바퀴를 돌면서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쭉 가면서 뿌리겠죠. 그렇게 하는 와중에 화면이 다시 지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화면을 한번 지우고 들어갈게요. 전체 화면을 텍스트를 뿌리겠다라고 하고 화면을 지운다고 하고 여기다가 글자는 아무것도 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블럭은 그냥 화면 전체를 지우는 역할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디스플레이를 할 때는 지우지 않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넣어 봅시다. 어, 단을 읽어내는 거 하나가 필요하고 여기서 나온 변수 플러스 1 한 값이 또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값을 곱해야 되겠죠. 단을 읽어내는 거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것에 플러스 1 한 값이 필요하니까 사칙 연산하는 거를 해서 여기서 나온 값에 플러스 1 그러면 처음에 0이 나오니까 여기서 나오는 값은 1이 될 거예요. 그럼 이거하고 곱한 값이 또 필요하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세 개의 값이 다 나옵니다. 2 곱하기 1은 2 이런 식으로 그럼 또 곱셈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곱셈을 하는데 단이라는 값하고 루프 제어 변수하고 두 개를 곱해서 여기서 또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텍스트 블럭을 이용해서 자, 요거는 이렇게 독립을 시켜놓고 텍스트 블럭을 이용해서 텍스트 블럭 하나에다가 이거 곱하기 이거를 넣어줍시다. 여기다가 이거 자, 이 블럭도 이쪽으로 연결하고 얘 띄어내고 네, 됐습니다. 이거 중간에는 곱하기 여기서 나온 값 이거 그러면 2 곱하기 1이 완성됐어요. 그럼 요 뒤에다가 하나 더 붙여서 2 곱하기 1이라는 거 일단 넣어주고 는 뭐 결과값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이 결과값을 여기다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이제 텍스트로 넣으면 되는데 자 요거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유선으로 바꿔주고 이 텍스트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0,0 위치에다 지금 글자가 2면 너무 커요. 두 칸씩 사용하니까 1이라고 해주고 x값은 적당히 조금 왼쪽에서 떨어지게 바꾸고 y값은 0 자리에만 계속 쓰면 3,0 자리에만 계속 쓰면 안 되겠죠. 계속 오버라이트 되는 것이니까 y값을 처음에는 0, 그 다음엔 1, 그 다음엔 2 이렇게 y값을 변경해 가면서 써야 됩니다. 뭐에 따라서 변경해야 되나요? 이 루프 제어 변수에 따라서 변경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y좌표에다가 쓰면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x좌표, 가로 쪽으로 가는 x좌표는 항상 3이라고 똑같이 주고 그러면 세로로는 계속 같은 위치에 적히겠죠. y좌표는 처음엔 작은 값, 그 다음에 하나 큰 값, 하나 큰 값 해서 아래쪽으로 쭉 작성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5초 정도 서줄게요.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면 잘 나오나 봅시다. 네, 이렇게 나왔어요. 잘 나왔죠? 그럼 이것을 이거를 풀려면 앞에 2단 하나만 뿌렸지만 이 2라는 거를 상수 블럭으로 하지 않고 변수 블럭으로 이미 준비해 놨어요. 그럼 2단이라는 거 그대로 놔두고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싹 지우는 이 부분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전체를 감싸는 루프를 다시 한 겹 더 씌우셔야 돼요. 다시 한 겹 씌워서 어, 현재의 단에 대해서 지우고 구구단을 한 단 쭉 디스플레이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루프가 끝난 뒤에서 뭘 받으면 되죠? 예, 대기 블럭으로 위 또는 아래 버튼을 입력받는 대기 블럭을 하나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스위치 블럭을 놔서 위 블럭이면 어떻게 하고 아래 블럭이면 어떻게 하고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처리하시면 돼요. 위, 위 버튼을 누른 상태면 이 단이라는 변수에 플러스 1, 아래 버튼 눌렀으면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네, 어떻게 하시는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렇게 과제를 잘 해결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